안녕하세요. 정책과 생활 이슈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찬마루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를 해결해드립니다. 저 같은 65세인데 누구는 기초연금을 거의 35만 원 가까이 받고 누구는 영원으로 탈락하는 이유를 기분이 아니라 계산 구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65세 전후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분, 이미 신청했는데 결과가 애매해서 마음이 불안한 분, 또는 부모님이 65세가 되셔서 자녀가 함께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오늘 내용이 바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직 50대나 60대 초반이신 분도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통장 흐름과 재산 정리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어떤 기준에서 갈리는지, 즉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구조를 먼저 잡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오해를 끊고 실제로는 탈락과 감액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정말로 영원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당장 손해를 줄이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논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립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 덜 손해보는 구조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편에서 불안만 키우는 설명이 아니라 헷갈리는 지점을 끊어주는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딱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한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어서 탈락할 것 같아서 불안한지, 아니면 통장에 목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어서 불안한지, 아니면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재산이 걸릴 것 같아서 불안한지입니다. 오늘 설명은 이 네 가지 불안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끊어드릴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출발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으니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원으로 정리됩니다.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첫 번째로 착각합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는 월급이 이보다 많으니 끝이구나라고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초연금은 월급을 그대로 통째로 잡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크게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원을 빼주고 그 다음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또 빼주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요약 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 액수만으로 갈리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서 갈리는 제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뜨거운 오해, 국민연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느냐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상자가 된 뒤 얼마나 감액되느냐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불안만 커집니다. 그리고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즉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흔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연계 감액이 걸리는지도 국민연금이 얼마냐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안에 들어있는 소득재 분배급여 성격의 금액이 함께 기준을 넘는지로 판정되는 구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 분배급여 금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 연계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안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2만 원 넘으면 무조건 깎인다 같은 단정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액 하나만이 아니라 소득재 분배급여 성격의 금액까지 함께 보도록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소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국민연금 구성에 따라 연계감액 대상인지 조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초 체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불안한 분은 나는 탈락인가부터 묻지 마시고 나는 연계감액 대상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과 감액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다 깎이거나 탈락한다는 불안을 끊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에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다 깎이거나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설명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이라도 소득 인정액에 잡히는 부분은 월급을 그대로 적어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월급 250만 원이면 탈락 같은 말은 현실 계산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만 기억하세요.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 계산 이후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쪽에 또 다른 큰 불안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문제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감액제도가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비판이 오래 있었고 정부는 2026년에 이 감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2026년 6월부터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건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에서 쓰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미니 요약 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과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섞어 생각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이제 정말로 영원이 되는, 즉 탈락이 현실로 나오는 구간을 짚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탈락 사례는 대체로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치성 재산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은 일반 재산처럼 일부만 환산되는 게 아니라 사치품으로 분류되면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때 고급 자동차는 흔히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이 이야기되며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둘째, 통장에 잠깐 큰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조사는 이 돈이 누구 돈이냐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조사 시점에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부터 일단 확인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모아두었다든지 자녀의 목돈을 잠시 맡아두었다든지 이런 일이 조사 시점과 겹치면 소명이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보류나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름은 바꿨지만 실제로 쓰는 재산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명의를 자녀로 옮겼더라도 생활비가 그 통장에서 나가거나 실사용이 확인되면 실질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 괜찮겠지도 아니고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 끝이겠지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잠깐이었는데 괜찮겠지 하고 통장과 재산 정리를 방치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돈에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계산 방식과 조사 시점과 자료 정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초 체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내 통장에 평소보다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원권 같은 게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 세 가지는 기초연금 영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65세인데 누군 35만 원 가까이 받고 누군 영원이라서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기준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답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은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계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면 괜히 신청했다가 창피할까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가장 큰 손해가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많아도 탈락이 아니라 감액일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들어가서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1년에 몇백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결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안하면 포기하지 말고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선생님이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정리로 끝내겠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라는 선정 기준의 아래로 소득 인정액이 들어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소득 공제가 커서 월급이 있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많다고 자동 탈락이 아니라 대상자 판정 이후 연계 감액 여부와 감액 폭이 따로 움직입니다. 셋째, 영원 탈락이 현실로 나오는 경우는 사치성 재산, 통장에 잠깐 잡힌 큰돈, 조사 시점 자료 정리 실패 같은 관리의 구멍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할 일은 2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첫째, 내 소득을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때문에 불안한 분은 국민연금이 얼마냐만 볼 게 아니라 연계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조회로 확인하고 통장에 큰돈이 잠깐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 조사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계산 기준을 알고 준비한 사람이 억울함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찬마루 현 기자였습니다.